안녕하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참 중요한 날이죠. 원장님들께서 루미북 클럽과의 첫 만남을 시작하는 그런 중요한 날입니다. 모든 원장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원장님들,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성실해서 잘하는 친구도 있고, 때로는 머리가 나쁘지만 정말 꾸준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만드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면요, 정말 성실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실하기만 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어떤 결과, 만들어지는 것은 아주 작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노력만 하는 친구들입니다. 때론 숙제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숙제를 열심히 한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친구들이 정말 성장하냐? 물론 숙제도 열심히 하고 수업도 열심히 듣고 때론 우리가 학습으로 치자면 예습과 복습이 조금 더 철저히 되어지는 친구들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원장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 그냥 한 가지입니다. 루미북클럽이라는 좋은 프로그램은 원장님들이 지금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그냥 단순히 선택했다고 해서 원장님에게 많은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큰 만큼 학부모를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는 기준이 분명히 세워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만남을 시작으로 원장님들이 조금 더 열심히 또 공부 같이 함께 하시면서 더 크게 성장하는 모습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원장님, 루미북 선택하실 때 확신이 있으셨을 겁니다. 어떤 확신일까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장님 학원만의 어떤 특별한 노하우를 만들고 싶으실 겁니다. 두 번째, 새롭게 학원을 오픈하신 분도 계실 거고, 기존의 학원을 확장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두 분 다 동일하게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어, 더 성장할 수 있게끔 룸북이 함께 어떤 동력자의 역할을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교육이 너무 급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우리가 상대평가죠. 단순히 점수만을 가지고 아이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절대평가로 바뀌었죠. 단순히 점수가 아니라 아이들의 읽고 쓰고 사고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통해서 이걸 어디에 때로는 생기부에 그대로 모든 과목에 드러날 수 있게끔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점수가 높은 친구가 아니라 깊이 있게 사고하는, 즉 우리가 말하고 있는 독해력이란 이 기본이 되어졌을 때 아이들의 능력도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이 루미북 프로그램은 단순히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원장님들이 이 프로그램을 선택하시면서 확신을 가지셨던 것처럼 그 확신이 하나의 어떤 결과로 만들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잘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원장님 걸로 정확하게 이해하셔서 원장님 센터에 오는 학부모들, 그들이 원장님 학원에 올 때는 그냥 오는 게 아니죠. 그 아이의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문제점을 진단해 주고, 또 그 진단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대안도 제시해 줄 수 있고, 잘하는 친구가 온다면 그 친구를 어떻게 더 잘할 수 있게끔 더 상위권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분명히 원장님 센터에 찾아오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이 프로그램을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관리자 프로그램이 있을 거고 학생용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만들어지는 이 교육을 통해서 7월 18일, 19일 교육을 할 때 더 깊이 있게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기초가 되어질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7월 13일 기본 교육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위에 보시면 교사용 사이트와 학생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사이트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교사용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들이 학생이 센터에 왔을 때 기초 검사에서부터 아이들 회원 가입까지 이후 책을 읽고 쓰고 분석하고 독후 활동해 나가는 모든 과정을 이 교사용 사이트에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학생 사이트는 학생이 기본 테스트를 통해서 센터에 가입이 되어지면 학생 개인별로 개인 아이디를 원장님께서 다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교사용 사이트와 학생 사이트를 오늘 또 교육을 통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실행 한번 해보시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더 해보시다 보면 더 익숙해지실 겁니다. 익숙해지는 것만큼 학생과 학부모에게 루미북 클럽을 통해서 앞으로 무엇을 또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를 충분히 제시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원장님,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교사용 프로그램과 학생용 사이트를 동시에 접속할 수가 없습니다. 충돌이 일어나서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교사용 사이트를 보면서 때로는 학생 사이트를 보여주며 이렇게 되어집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루미북 크롬은 프로그램은 크롬이 가장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사용하실 때 크롬으로 최적화시키고 사용하시면 프로그램이 가장 원활하게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충돌이 일어나다 보니까 여러 계정으로, 즉 교사용 사이트와 학생 사이트를 동시에 로그인하고 싶다. 그럴 때는 크롬에 들어가시면 여기 위에 보시면 이렇게 점이 세 개가 있죠. 클릭을 하면 새 시크릿 창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동시에, 즉 교사용 프로그램과 학생용 프로그램을 동시에 접속할 수 있게끔 되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교사용 사이트에서 학생 사이트로 바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사이트에 그대로 로그인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되어집니다라는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거라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같이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 여기 있었던 것처럼 시크릿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더 좋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교사용 사이트에서 학생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학생용 보기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학생용으로 이렇게 바로 넘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학부모와 기본 상담을 좀 하시면서 다시 선생님 사이트로 가시고 싶다 싶으면 여기 있는 선생님 클릭하시면 바로 교사용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게끔 되어지네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 사용은 몇 번 사용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질 겁니다. 네. 우선 여기 보시면 우리가 교사용 사이트는 여기 보시면 검은색 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사이트 같은 경우는 검은색 바가 따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구분할 때, 검은색 바가 있으면 교사용 사이트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교사용 사이트는 원장님이 학생을 관리할 때도 필요하지만 본사와의 소통을 위해서도 원장님이 자주 로그인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래 보시면 공지사항이 있어요. 본사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어떤 교육 일정들, 최근에 있었던 루미북 클럽 포브 선정 2016 사회공헌 대상, 독서부문 대상을 받았다. 이런 좋은 소식들을 저희가 공지사항을 통해서 원장님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니죠. 자주 하면 물론 좋겠지만, 안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 공지사항을 확인하셔서 본사가 어떻게 원장님들의 좋은 정보를 주고 있는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보시면 업데이트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루미북 클럽은 우리가 매일 아이들에게 새로운 도서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어, 교과 연계 도서에서부터 새로운 책들이 나오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들을 매일매일 업로드를 하다 보니까 요곳에 그 정보가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한 권의 책이 업로드가 되어지면 그 책에 따른 활동지가 같이 다 업로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업데이트 되어지는 것을 매일 공지하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 동안 쭉 정보가 누적이 되어지면 매주 월요일 한 번에 전체 업로드를 시켜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맞춤 도서 업데이트 현황이나 또 활동지 업데이트 현황, 그리고 우리가 루미북은 안에 우리가 프로그래머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원장님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게끔 프로그램에 대한 업로드도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이 업데이트에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장님들이 처음 우리 가입을 하시면서 저희가 원장님들에게 관리자 아이디와 테스트 아이디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관리자 아이디는 말 그대로 관리자 프로그램에 로그인할 때 필요한 것이고요. 테스트 아이디는 실제 원장님께서 학생의 입장에서 내가 가입도 한번 해보고 실제 테스트 문제, 뭐 역사 또 창작 또 다양하게 우리가 기본 테스트를 한번 해볼 수 있게끔 하는 아이디를 먼저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본 아이디와 비밀보드는 동일하게 이용 가능할 수 있게끔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 원장님, 오늘 여기 참석하신 모든 원장님들은 대부분 새롭게 학원을 오픈하신 원장님들이세요. 그래서 일단 오픈 준비를 계속 마무리가 되시면 아래 자료를 저희 본사 단톡방에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뭐 오픈 준비하면서 학원 간판이든가 시트지, 또 시공 후 완성되어진 학원에 대한 전체적인 사진이 있을 거예요. 사진 찍어서 업로드 부탁드리고, 또 실내 인테리어, 특히 우리가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책상, 또 1인 1패드, 그리고 도서가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될 겁니다. 이 도서 준비되어진 것까지 다 사진을 찍어서 또 업로드 해주시면 되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이 되어지시면 그 사본을 또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뭐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센터 블로그, 또 네이버 플레이스, 파워링크 등록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전단 광고를 많이 했다면 요즘도 전단 광고를 하기는 하지만 온라인 광고를 하지 않으면 되려 이렇게 전체 학부모들이 어떤 원장님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가 있는데 그 가운데 때로는 블로그나 플레이스를 통해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파워링크 등록도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본사에서 또 가이드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함께 준비되는 대로 또 원장님 업로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장님 학원에 학생이 이제 들어오겠죠. 들어오면 이제 레벨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학부모는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책을 잘 보고 어떤 책은 왜 못 보는지 못 본다면 그 책을 어떻게 이 루미북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것인지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실 겁니다. 레벨 테스트는 어, 교사용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장르별 레벨 테스트를 누르시면 아래 5가지 사항을 입력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학생 이름.
두 번째 연락처, 세 번째 분류, 초등학생인가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분류할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초등학생이라면 몇 학년인가, 그리고 학교, 뭐 이름이 학교 넣으시면 되겠죠. 그죠? 자, 장르별 레벨 테스트를 할 때는 요 다섯 개 정보를 입력 후 학생 등록을 누르면 회원 가입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레벨 테스트를 위한 학생 등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원장님 위에 보시면 저희가 별표를 해 두었어요. 연락처. 우리가 테스트를 오는 학생들을 보면 뭐 홍길동, 동일인 1이 올 수도 있고 2가 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름은 뭐 1, 2, 뭐 A, B, C로 해도 되지만 연락처는 학부모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입해 주셔야 됩니다. 때로는 뭐 원장님들이 바쁘시다 보니까 원장님 번호를 입력하고 그냥 빠르게 테스트를 진행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어지냐면 원장님이 잘 상담을 하셔서 가입을 했어요. 그럴 때 밑에 회원 가입을 누르면 여기 처음에 원장님이 입력하셨던 학부모의 전화번호가 아니라 원장님 전화번호로 회원가입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이 수업을 했던 자료가 원장님 휴대폰으로 정보가 계속 전달되게끔 되어집니다. 물론 회원가입하시고 저희가 한 번씩은 변경할 수 있게끔 또 도움은 드리고 있지만 가능하시면 휴대폰 연락처는 학부모 연락처를 넣어 주실 것을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자, 이름이 짱짱이란 친구가 오늘 레벨 테스트를 왔어요. 테스트를 왔으면 이 친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일단은 비문학이 되었던, 문학이 되었던 두 가지 영역을 먼저 테스트를 볼 겁니다. 보통 우리가 아이들이 처음부터 역사 영역을 보면 아이들이 좀 주눅을 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창작을 통해서 일단 아이가 글에 대해 좀 더 쉽게 접근을 시키고 창작이 끝이 나고 나면 역사로 두 번째 테스트를 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일단 학생 등록이 되어지면 이름이 짱짱이 되어지면 이렇게 검사 시작을 누르면 이제 테스트로 넘어가게끔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통합 결과라고 있어요. 이 통합 결과는 우리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역사나 창작 두 가지 영역만 하는 게 아니라 다섯 가지 영역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그 전체 테스트 결과를 다 볼 수 있게끔 되어진 게 여기 통합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창작과 역사 영역만 검사를 할 거라서 검사를 한 이후에는 여기에 보시면 서술형 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오지선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채점을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서술형 채점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이 직접 채점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채점하기 버튼을 누르면 안에 채점하는 방법이 나오게끔 되어집니다.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장님, 학생이 루미북에 들어올 때 꼭 테스트를 하고 회원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 없이도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대신 학생이 가입 이후에 여기 있는 것처럼 나머지 명작, 창작, 역사, 과학, 사회교육, 예체능 이 다섯 개 영역을 한 번에 다 테스트를 봐도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가 원장님들이 가끔씩 보면 때론 아이들이 테스트 자체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문학 뭐죠? 우리 역사와 상장만 하고 나머지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모든 한 달 안에 이 영역별 테스트를 모두 끝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이 친구가 어떤 책에 대해서 또 어떤 영역에 대해서 또 무엇을 깊이 있게 잘 보는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알고서 아이의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 원장님, 이 부분은 뭐냐면, 방금 여기 있었던 아이가 테스트가 완료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 소술형에 대해서 채점을 해야 되는데, 채점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 소술형에 보면, 왼쪽에 보면 문제와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학생이 입력한 답이 들어가 있고요. 원장님은 여기 있는 이 답을 보고서 학생 답과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술형 채점에 대한 기준은 본사가 만들어 놓은 기본적인 채점 기준도 있고, 원장님들께서 좀 더 깊이 있게 채점 기준을 만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한 문제당 점수는 10점을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문장 구조도 자연스럽게 완성이 되어져 있고, 정답의 핵심 내용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졌을 때 10점. 때론 문장의 완성도가 떨어진다 싶으면 1점 정도 감점을 하시고, 때로는 핵심 단어 위주로만 나열하는 친구들이 있죠. 문장으로 연결하는 게 부족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또 1점 감점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테스트는 다른 어떤 경쟁 업체가 가지고 있는 테스트보다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요. 만족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난이도도 그만큼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서술형 채점에 대해서 원장님이 너무 낮은 점수를 주시면 전체 테스트 결과, 즉 독서 지수가 조금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래도 어떻게든 답을 쓰려고, 글을 쓰려고 노력을 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한 5점 정도에서 출발해서 나머지 점수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5점 밑으로 떨어지면 이 친구가 아예 글을 안 썼는데 5점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물론 0점을 주실 수 있지만, 아이가 그래도 노력하려는 노력을 많이 보인다. 그러면 최대한 시점에서부터 1점, 2점 이렇게 감점을 해 나가는 형식으로 어, 채점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자, 학생이 이렇게 레벨 테스트가 완료가 되어졌습니다. 그죠? 그러면 서술형 채점까지 일단 다 우리가 끝을 내겠죠. 끝을 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원장님이 잘 상담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학생을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아이를 이제 지도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회원 가입 정보는 장르별 레벨 테스트 안에 보면 여기 회원 가입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아까 이름이 짱짱이라는 친구를 이렇게 테스트를 다 했고 모든 검사가 다 끝났다는 전제하에서 가는 거겠죠. 그리고 회원 가입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회원 가입 시 절대 이름이나 전화번호는 변경되지가 않습니다. 처음 원장님이 레벨 테스트를 할 때 입력했던 그 정보가 그대로 연결이 되어질 겁니다. 대신 이 회원 가입을 하실 때 만약에 학부모님이 앞에 계시다면 바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해서 바로 동의를 받고 하시면 되지만 대부분은 학생이 테스트를 먼저 받으러 올 겁니다. 테스트할 동안 부모님이 같이 계시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 약관, 개인정보 취급 동의란을 비워두셔야 돼요. 비워두시고 회원가입 완료를 하시면 학부모에게 약관 동의 알림톡이 발송이 될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학부모에게 카톡이 바로 발송이 되어지는 겁니다. 혹시나 만약에 학부모가 이 알림톡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면 자, 학원 설정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개인정보 관리에서 어, 동의서 발송하는 게 있습니다. 클릭하면 학부모에게 다시 한 번 더 개인정보 동의를 해주세요라고 문자를 발송할 수 있게끔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 개인정보 동의를 가끔씩 원장님들이 빼먹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대가 조금 더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이제는 임의로 원장님이 개인정보에서 대해서 동의를 하거나 부모가 동의하지 않은데 가입이 되어졌을 때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학부모에게 약관 동의를 받아서 어, 가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학생이 이제
등록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학생을 관리할 수 있는 사이트로 이제는 넘어가 보겠습니다. 루미북 클럽 교사용 사이트로 들어가서 김동호라는 학생이 등록을 했네요. 이 친구 클릭을 하면 이렇게 학생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가 나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김동호라는 학생은 우리가 기본 테스트를 통해서 독서 지수가 이렇게 0.7이 먼저 나와져 있네요. 그런데 저희는 우리가 5개 영역을 테스트를 본다고 말씀드렸죠. 문학이란 영역, 역사, 과학, 사회, 교양, 예체능. 이렇게 영역별 테스트를 볼 건데, 일단은 학생이 2개 영역에 대해서 테스트를 보다 보니까 나머지 영역, 여기 과학, 사회, 교양, 예체능은 이 테스트 점수가 안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테스트가 조금 시간적 여유가 걸리다 보니까 일단은 원장님들이 문학과 비문학은 먼저 기본 테스트를 통해서 입력이 되어지지만 나머지 영역은 여기 문학, 그죠, 그죠? 요 문학 영역에 나와 있는 레벨 지수를 그대로 동일하게 어, 입력을 해 주시고 적용을 눌러 주시면 이 학생에 맞는 독서 능력 지수가 이렇게 변경이 되어질 겁니다. 그렇게 아이의 기본 설정을 해 주시고 나머지 테스트를 정확하게 하시고 그거에 따른 정확한 값을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원장님 학생이 또 등록을 했으면 반 그룹 설정을 따로 하셔야 됩니다. 반 그룹 설정은 루미북 클럽 안에 들어가면 학원 설정이 있고요. 안에 들어가면 다시 반 그룹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그룹은 그룹 설정할 때 저희가 문해 1반이라고 저희가 먼저 만들어 드렸어요. 뭐 편하게 문해 2반, 문해 3반 그렇게 연결하셔도 되고 아니면 원장님에게 편하게 다른 이름을 넣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가끔씩 보시면 이 그룹명에다가 초1반, 초2반, 초3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루미북 클럽은 학생이 학년이 물론 학년 중요합니다. 근데 초등학교 2학년이지만 읽기 능력이 뛰어나서 초등학교 3학년, 즉 4레벨의 책을 볼 수도 있고, 때론 능력이 떨어져서 0레벨의 책부터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룹명은 학년이 아니라 이렇게 문해반이 되었던, 뭐 원장님 면허는 뭐 국어반이 되었던 선생님 이름으로 뭐 결정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룹명은 이렇게 학생의 학년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이 와서 모든 수업을 했던 자료들은 학부모에게 전송이 다 되었습니다. 즉, 문자 전송이 되어지는데, 기본은 저희가 70점으로 먼저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테스트, 아이가 책을 읽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을 때 70점 이상이 되어야 학부모에게 문자 발송이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성취하는 과정을 학부모도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반의 특성에 따라서 이 반은 봤더니 70점은 조금 힘든 것 같아. 그러면 뭐 아예 60점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반의 특성에 따라서 이 문자 발송하는 기준을 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장님이 이 그 반에 그러니까 학생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되어지고 나서 그 반에 맞춰서 문자 발송되어지는 점수도 원장님이 임의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최저 점수는 40점입니다. 이 정도 설정까지는 원장님이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먼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이렇게 문해 2반을 만드시고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수정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뭐, 만약에 이걸 50점을 하고 싶어요. 50%로 여기 클릭을 해서 50% 바꾸고 수정을 누르시면 문해 2반 같은 경우에는 뭐 50점이 되면 학부모에게 문자가 날아가게끔 시스템을 설정할 수 있게끔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원장님, 뭐 학부모가 물론 아이의 능력이 아주 떨어진다면 그 변화하는,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설정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 점수를 70점 정도는 해 두는 게,
그래도 학부모가 보기에도 또 원장님이 아이들을 성장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한 7점 정도가 좋은 세팅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자, 이 부분은요, 학생 정보에 대해서 세부 정보까지 볼 수 있는 부분이네요. 강루미라는 학생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 학생 정보를 누르면 이렇게 학생 정보가 나옵니다. 여기 있는 계정 아이디는 원장님이 신규로 학생이 등록을 했을 때 개별적인 아이디를 만들어주는 부분이잖아요. 원장님이 처음 계약을 하실 때 어, 원장님 사이트에 대한 아이디를 만들어주고, 학생, 우리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 수 있게끔 학생 사용 금지라는 테스트 아이디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원장님께서는 원장님이 학원에 맞춰서 계정 아이디, 영문 플러스 숫자로 결합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학생에 맞춰서 영문과 숫자를 다 변화를 주시지는 마시고 영문 숫자, 앞에 나오는 영문은 동일하게 사용하시면서 뒤에 있는 숫자, 뭐 대부분 숫자 4개에서 5개가 좋은 것 같아요. 0000, 제가 학생 사용 금지 00001을 만들어 드렸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뭐 학생이 들어오면 뭐 00002, 00003 식으로 개인 아이디를 만들어주고 학생이는 이 개인 아이디를 통해서 로그인을 할 수 있게끔 원장님이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그룹은 아까 보셨던 대로 문해 4반, 이 친구는 문해 4반으로 되어졌네요. 여기 밑에 한번 보시면 등하원 요일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루미북 클럽은 최소한 주 2일 수업을 기본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주 2일이 아니라 때로는 주 3일을 하고 싶다, 4일을 하고 싶다. 나는 매일 독서가 모든 수업의 중심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매일 수업을 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등하원 요일 지정에 월화수목 만약에 이틀이면 뭐 월수 화목만 체크하실 수도 있고 매일 오는 친구 같은 게 매일 체크를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원장님이 조금 더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두기 위해서 여기 등하원 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학생위 센터에 등원을 할 때 아이가 개인 어제 넘어가 볼게요. 음, 어, 보시면 어, 여기 보시면 학생 정보에 아니구나. 여기 살짝 들어 있습니다. 등하원 요일 지정을 해주시면 원장님께서는 여기 보시면 등하원 리스트에 오늘 수업할 학생들이 리스트가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그럼 수업을 진행하고 나면 수업을 한 학생들은 등원한 학생 쪽으로 다 넘어갈 거고요.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직 체크가 안 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바로 연락을 취해서 왜 등원을 하지 않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시스템화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이 가끔씩, 아이들 정보를 입력을 할 때, 때로는 전화번호가 되었던 학생명, 나는 뭐, 손룸이라고 입력을 했는데, 봤더니, 손루기가 되어져 있더라. 그럼 학생 이름이 잘못되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학생 이름이 되었던 전화번호가 되었던 저희가 한번 1회 대해서 변경 가능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만약에 이름이 잘못됐다, 여기 이름을 수정하던가 아니면 부모님 번호가 잘못되었다. 그럴 때는 번호를 수정하셔서 저장하시기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선생님들이 본사에서 관리자가 이 부분을 승인을 내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바로 변경되어질 거고 혹시 빠르게 더 변경을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카톡을 통해서 선생님 이거 변경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관리 선생님께서 보시고 빠르게 전환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언제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아까 학생 정보를 받고 이거는 부가 설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회원 상태가 현재 재원생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뭐 열심히 지도하다가 때론 학생이 시간이 안 돼서 휴원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여기 체크를 하시면 휴원생으로 넘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 부분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네, 그죠? 저희 수업이 물론 학년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친구의 능력에 따라서 읽기나 쓰기를 다 만들어 가다 보니까 부가 정보에 이 학년은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하지만 저희 수업에서 뭐 그렇게 썩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셔도 괜찮은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저장하기를 누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학년 변경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따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 아까 보셨던 학생이 출결 앱으로 들어오고 나면 아까 등원 리스트가 있었죠, 원장님. 이 등원 리스트에서 학생이 등원하기 전에 이 학생들이 다 이쪽에 미등원 리스트에 쭉 나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학생이 등원하면서 이쪽에 있는 학생들이 왼쪽으로 다 이동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학생이 뭐 등원 시간이나 때론 하원 시간이 조금 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여기 수정 버튼을 눌러서 수정할 수도 있고 또 수업 가운데 수업을 시작했는데 아직 등원하지 않은 학생이 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확인해서 학부모와 바로 소통할 수 있게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아, 원장님, 이 부분은 자동 레벨업 설정입니다. 즉, 책 읽기에 대한 부분인데, 원장님이 학생 개개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이를 분석하고 읽고 쓰고 표현한 모든 능력을 어, 1번부터 100번까지 모두 기억하시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원장님들 바쁘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 책 읽기, 즉 독법 설정을 원장님 저희가 미리 먼저 해둘 수가 있습니다. 루미북은 초등학교 유아부터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3학년까지 각각 책에 대해서 각각 레벨 현황을, 아이가 만약에 초등학교 3학년이다. 이 친구가 문학책을 읽어요. 최소 몇 권, 36권의 책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평균 점수가 최소한 70점은 넘어야 될 것 같아요. 한 권의 책을 읽을 때마다 0.03씩의 레벨이 꾸준하게 상승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약에 이 친구가 이 레벨에서 출발을 했다. 그러면 문학 같은 경우에는 36권의 책을 읽고 평균 70점 이상을 통과했다면 이 친구는 자연스럽게 3단계로 올라가게끔 되었습니다. 역사는 몇 권? 아이들이 아무래도 역사는 좀 힘들어하죠. 역사는 몇 권? 8권. 점수는 당연히 70점이고요. 건당 역사는 0.13점씩 상승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아이가 조금씩 레벨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때로는 각각 지역에 따라서 또 학원에 따라서 이 부분을 조금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여기 보시면 자동 레벨업이 되어져 있잖아요. 이럴 때는 저희가 본사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대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아이가 레벨업이 되어질 수 있게끔 기본 설정을 그대로 따라오셔도 되고, 나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좀 특별한 친구들이 많이 있다. 그럴 때는 미사용으로 원장님이 학생 개별적으로 따로 체크를 해줄 수도 있다. 그래서 요 레벨업 형태에 대해서 처음 시작하실 때는 가능하시면 자동 레벨업으로 클릭을 하시고 저장을 해 놓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원장님.
학생들이 센터에 와서 열심히 수업을 하고 또 집에 가겠죠. 그러면 학생이 집에 갔을 때, 다음날 왔을 때 학생이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학생이 책을 읽고 찾는 그 시간을 선생님께서 미리 여기 있는 과제 내기를 통해서 학생에게 미리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과제 내기와 과제 도서의 차이는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은 선생님용 사이트입니다. 즉, 관리용 사이트가 되겠죠. 이것은 학생용 사이트가 되는 겁니다. 원장님께서, 어, 루미 학생에게, 야, 루미, 너 내일 브로콜리지만 사랑받고 싶어 라는 책을 내일 와서 읽었으면 좋겠어. 즉, 다음 수업 시간에 읽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면, 학생을 클릭하고, 밑에 와보시면, 과제 내기라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여기 과제 내시기를 클릭하면, 어디로 갈까요? 학생에게는 과제 도서, 맞춤 도서에서 과제 도서를 클릭하면 선생님이 내어줬던 과제 내기가 학생의 과제 도서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루미 학생은 다음 시간 수업에 왔을 때 선생님이 학생에게 맞춰서 너는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 하고 이렇게 선택해준 이 책을 읽고 독후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제 내기는 학생에게 선생님이 책을 읽을 수 있게끔 먼저 선정을 해 주는 거고, 과제 도서는 학생이 그 도서를 선택을 해서 책을 읽어 나갈 수 있게끔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원장님, 이번에는 과제 도서와 읽을 도서의 차이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제 도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생님께서 학생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학생이 영역별로 어떤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 때로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책만, 즉 편독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 편독보다 때로는 영역별로 선생님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과제 도서의 영역별로 때로는 한 주 동안 읽어야 될 책들을 미리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한 달에 읽어야 될 책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원장님이 때로는 우리가 한 주, 한 달 위주로 해도 되지만,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가 만약에, 책을 읽기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라면, 되려 독서 지수를 조금 더 낮춰서라도 책을 쉽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그래서 몇 개월, 뭐 분기별로 요 정도 분기가 됐을 때 나 이 정도 책은 읽었으면 좋겠어. 와, 1년이 되었는데 적어도 100권의 책은 읽었으면 좋겠어. 라는 기준점을 가지고 아이에게 과제 도서를 내어주고 아이가 더 성취감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읽을 도서는 뭐냐면 이 친구가 지금 현재 독서 지수가 1.4인 것 같아요. 그러면 1.4부터 이 친구가 앞으로 읽어야 될 모든 책들이 여기 읽을 도서 안에 다 드러나게끔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만약에 읽기 지수가 1.4지만 더 쉬운 것, 즉 기초부터 읽히고 싶어요. 그러면 기초를 클릭을 하시면 루미북에 가지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책부터 모든 영역의 책들이 이 안에 다 보여질 수 있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과제 도서는 원장님께서 학생에게 특별하게 더 읽히고 싶은 책들을 과제 도서로 내어주시고 읽을 도서는 이 친구가 앞으로 읽어야 책들에 대한 목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원장님,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학생이 책을 읽을 때, 강누미 학생에게 책을 읽을 때 원장님이 때로는 어떤 한 권에 대해서 책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이 선택의 기준점을 루미북에서는 조금 더 특별하게 원장님들께 드리고 있어요.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있냐면, 아이의 독서 수준에 맞춰서
아이들을 책을 읽게끔 만들자는 겁니다.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문학 중심의, 즉 이야기 중심의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은 일단 문학 중심으로 책을 추천해도 좋고, 어떤 친구들은 과학책을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비문학 중심으로 책을 읽게끔 만들어줘도 좋고, 아니면 때로는 문학 절반, 비문학 절반, 이렇게 골고루 책을 볼 수 있게끔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원장님들이 보니까 가장 많이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게 활동지 있는 것부터 먼저 보기를 또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아이가 책을 열심히 읽고 그 책에 대해서 바로 독후 활동으로 연결되어지고 그거에 대한 평가가 바로 되어질 수 있다 보니까 활동지 있는 것부터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 업로드 되어지는 책을 선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루미북에선 교과 연계 도서 신간으로 나오는 부분들, 특히 원장님들이 이 책은 우리 아이들에게 꼭 읽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책들은 우리가 빠르게, 그래서 저희는 매일매일 아까 업로드가 되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업로드 되어지고 그 활동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 만들어지는 그런 도서에 대해서도 원장님들께서 바로바로 아이들에게 읽히고 독후 활동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반의 특성에 따라서 토론 중심의 수업을 하는 반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토론 활동지 중심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추천 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루미북 현재 우리 340개의 루미북 클럽 안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책들을 볼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 상위 10% 아이들이 정말로 더 많이 접하는 책들이 우선순위로 나타나는 게 여기는 추천 순위대로 보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다양하게 원장님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선택 기준에 따라서 아이들이 책을 읽게끔 제공을 할 건가, 요 기준점도 원장님이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여기는 보시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활동지 있는 것부터 먼저 보기를 선택을 했네요. 그러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아이가 봐야 될 책들이 추천이 되어지는 겁니다. 원장님, 책을 보면 모든 책의 위에 보면 이렇게 숫자들이 있습니다. 1.0이라는 건 뭐냐면 이 친구의 이 책, 틀려도 괜찮아라는 책은 독서 지수가 1.0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1.0 레벨 나오는 친구들은 이 책을 대부분 다 본다고 보셔도 되겠죠. 그죠? 근데 원장님 이런 게 있어요. 아이가 1.0이라 하더라도 아이가 루미북은 1.0에서부터 1.9까지 세부적으로 이 독서 지수가 세분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런 부분이 필요하냐면 특히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가면서 실제 아이들의 읽기 그 능력 자체가 완전히 크게 달라져요. 기본적인 어휘력 자체도 크게 급변하고요. 읽을 수 있는 글밥 자체도 크게 확 변합니다. 즉, 3.0에서 열심히 했던 친구가 갑자기 4.0에 올라가면 아이가 읽기 자체가 힘들어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미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으로 1.0부터 1.9까지, 2.0부터 2.9까지 세세하게 책을 세분화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1.0부터 1.9까지 아이가 그 영역에 맞춰서 다양한 책들을 볼 수 있게끔 되어져 있다. 즉, 독서 지수에 대한 것이다라고 원장님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토론 활동지가 있는 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원장님이 각 반의 특성에 따라서 이 반엔 토론 수업을 좀 하고 싶어. 그러면 이 토가 되어져 있는 책 위주로 해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고 토론을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원장님 여기 보시면 별표가 있죠. 별표가 5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별표 5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 있었죠?
여기 보시면 추천 순위 중심 추천입니다. 전국 단위 인기 있는 책들, 즉, 루미북 안에서 아이들이 정말 재미있게 즐겁게 읽는 책이겠죠. 즉, 우리 센터에도 이 책들은 아이들에게 주면 대부분의, 뭐,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즐겁게 읽었던 책이라면, 원장님에게 주어지는 모든 또 학생들도 아마 좋아할 수 있는 책들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별표 5개가 되어 있다는 건, 정말 대부분의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별표가 4개 반이다. 아, 그러면 한 80%까지 아이들은 좋아하는 거다. 그죠? 별표가 4개다. 한 70% 정도까지 좋아하는 책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어, 이제 여기 한번 보시면 학생이 센터에 와서 열심히 책을 읽었어요. 읽었으면 그 책에 대해서 이제는 독후 활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고 맞춤 도서를 누르면 이 친구가 대통령 아저씨와 저녁을 라는 책을 읽었네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1차, 2차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 책에 대해서 우리가 진단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독서 진단은 1차, 2차, 3차, 4차까지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1차 테스트를 통해서 학생이 뭐 충분한 점수를 갖지 못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지문을 읽고 2차 테스트를 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끔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대통령 아저씨와 저녁을 보니까 밑에 보니까 책 읽기가 100%가 되어져 있네요. 지금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책 읽기가 93% 되어져 있는데 1차가 열려져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루미북은 학생이 한 번에 와서 모든 책을 한 번에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다 볼 수 있게끔 최대한 만들어줘야 되지만 왜냐하면 뭐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여러 날에 통해서 보는 것과 한 권의 책을 그날 그날 바로바로 보는 것은 그 이해도와 깊이는 다른 것 같아요. 가능하면 한 권의 책을 때로는 뭐 2권이면 더 좋겠죠. 그죠? 그날 그날 소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간 평가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책을 다 보지 않더라도 1차 평가를 통해서 평가, 진단을 할 수 있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1차 테스트를 누르면 이렇게 바로 진단 시작으로 넘어가게끔 되어질 것 같아요. 학생이 독서 진단이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학부모에게 문자가 발송이 되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독서 진단의 원장님이 들어가시면 맞춤 도서로 들어가시면 그날 수업했던 것은 원장님이 따로 날짜를 설정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학생 수업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수업했던 내용 학생의 자료까지 보고 싶다. 그러면 날짜를 따로 여기 선택을 하시면 모든 학생들의 자료를 볼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진단보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진단보기는 뭐냐면 학생이 수업을 통해서 학부모에게 카톡으로 문자 발송이 되어졌죠.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학부모에게 어떤 문자가 보내졌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단 보기를 통해서 학부모에게 전달된 결과 화면을 원장님 한 번 더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문제 보기는 이 친구가 열심히 문제를 풀었는데 어떤 건 맞췄고 어떤 건 틀렸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틀렸는데 자기가 왜 틀렸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확인조차 해보지 않으면 아이는 성장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딜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이 자기가 맞았던 문제와 틀렸던 문제,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게 문제 보기입니다. 그리고 서술형에 대해서 답안 있음인데 학생이 책을 읽었다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글쓰기, 즉 서술형까지 다 해야 됩니다.
물론 이 소술령에 대해서는 학부모에게 바로 문자 발송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이가 글쓰기를 한다는 것, 즉 사고하는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일단 뭐 양적인 확대, 즉 글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거기에 논리성도 만들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소술령에 대해서 아이가 익숙해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글쓰기를 싫어한다 하더라도 원장님들께서는 가능하면 소술랭에 대해서 기본적인 팁을 조금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렇게 글을 쓰면 좋겠구나. 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 너는 어떻게 생각해? 등등등 해서 글을 쓸 수 있는 소술랭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노력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게끔 그 활동을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생에게 우리가 과제 도서를 내어줬죠. 과제 도서를 내어줄 때 원장님께서는 학생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이 다 되어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 정도 책을 읽고 우리가 활동지를 하더라도 우리가 활동지가 기본적으로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치면 14쪽의 활동지가 있어요. 한 번에 그 모든 활동지를 다 하면 물론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아직 준비가 안 된 단계라면 활동지 가운데서도 모든 걸 다 인쇄를 해서 아이에게 쓰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을 출력해 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이가 기본적인 아직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일정 페이지까지만 미리 준비하셔도 되고, 와, 봤더니 오늘 수업을 너무 잘한 거예요. 기본 활동지 자체도 준비했던 것보다 그 이상을 하고 있다면 원장님께서 빠르게 이 활동지를 클릭하셔서 인쇄해서 아이에게 만들어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독법, 즉, 책 읽기 방법인데, 이 독법은 설명이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 18일 날 실제 우리 오프라인 교육 오셨을 때 더 깊이 있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분석이 있습니다. 이 분석을 누르면 이 분석은 학생에게 수업했던 자료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원장님이 학생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하기 위한 데이터, 즉 상세 분석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떤 자료가 나오냐면 보시면 강림이라는 학생의 이 친구가 입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독서 퀴즈는 몇 회를 했는지, 또 평균 점수는 몇 점이었는지, 독서 노트는 몇 번을 했는지, 문학책은 얼마나 읽고 비문학은 어떻게 읽었는지, 또 독법은 몇 회를 했는지, 밑에 보니까 AI 총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AI는 다시 한번 분석을 해줄 겁니다.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 친구를 어떻게 대안 제시를 해서 이 친구를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지도 방향까지 AI가 총평을 통해서 분석을 해 주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면 어, 누적 학생 레벨별 누적 통계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현재 3레벨이네요. 3레벨입니다. 이 친구가 문학책은 3레벨에서 지금까지 몇 건을 봤어요? 118건을 봤네요. 역사는 11건, 과학 11건, 사회 18건. 이렇게 책을 읽었던 누적 통계를 바라볼 수 있게끔 되어져 있고, 여기 아랫부분을 보면 이 친구가 3레벨에서 3레벨 책은 몇 건? 102권을 봤네요. 2레벨 책은 10건, 4레벨 책은 3건, 5레벨 책은 3건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3레벨에서 문학책, 즉 118건 중에서 어떤 책 위주로 책을 많이 봤는지, 몇 레벨의 책을 봤는지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학생 개별적인 리스트를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세 분석을 통해서 학생이
현재 어느 정도 노력을 했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이 먼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이 자료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학생별로 또 분석해 보시고 학생 변화 성장을 만들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원장님, 이번에는 독서 노트입니다. 이 독서 노트는 뭐냐면, 실제 학생이 책을 읽고 다양한 활동지를 다 할 수 있겠죠. 그죠? 활동지를 하고 나면 그 활동지에 대해서 만약에 이 친구가 홍길동전을 먼저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 책에 대해서 만약에 중학생 책이니까 중1이네요. 그죠? 그러면 이 친구의 활동지가 적어도 14장 정도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14장의 활동지에 대해서 여기 화살표가 보니까 추가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네요. 아이가, 어, 책을 읽고 활동지가 했던 것을 학부모에게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전달해 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학생이 썼던 글까지 우리는 다 이렇게 첨부 자료로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올리면 여기 글을 보시면 뭐 글자가 아이고 글자가 그렇게 어때요? 뭐 그렇게 예쁜 글씨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 AI가 그래도 좋아져서 저렇게 삐뚤삐뚤한 글자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일단 원장님이 이렇게 파일을 업로드를 하면 AI가 이렇게 개별 첨삭을 해줍니다. 아, 전체 활동지에 대해서 평가, 아이가 글을 적었던 거에 대해서 AI 평가가 되어지면 원장님이 평가를 먼저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읽어보면 AI가 정확하게 학생에 대해서 장단점을 분석을 다 하고 또 방향성까지 정확하게 제시가 되어졌다면 그대로 뭐 학부모에게 보내줘도 되고요. 나는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이런 부분을 수정하고 싶어. 그러면 원장님께서 다시 안에 들어가서 개별 첨삭되어진 내용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삭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학부모님에게 독서 노트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자, 또 여기 원장님 한번 보시면 일단은 독서 노트를 발송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뭐 그러니까 이름이 뭐 2005라는 친구에게도 발송할 수 있고 강num이 뭐 강num이 이렇게 발송할 수가 있죠.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에게 발송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결과 보기가 나온다는 건 여기 어떻게 해요? 원장님께서 우리가 지금 컴퓨터로 우리가 업로드를 할 때는 컴퓨터에 이 데이터, 즉 아이가 수업했던 데이터를 카메라로 찍어서 이렇게 자료를 업로드를 지금 해놓은 상태가 되어질 것 같아요. 여기에 그 자료를 다시 노트 수정을 눌러서 자료를 업로드하고 나면 보내기 전에 원장님 일단 결과 보기를 먼저 봐야겠죠. 정확하게 자료가 올라갔는가 문제점이 있다면 또 수정할 수 있게끔 결과를 보고 수정할 수 있게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 한 명이 아니라 나는 세 명의 아이들을 하고 동시에 보내고 싶어. 클릭해서 체크 전송을 누르면 세 명의 학생이 동시에 또 독서 노트 수업했던 자료가 학부모에게 바로 또 전달되게끔 되어집니다.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원장님, 이 부분은 이제 업로드하는 방법입니다. 독서 노트 업로드 할 때는 위에 보시면 독서 노트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 업로드 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업로드 하기를 클릭을 할 때는 원장님 컴퓨터 안에 데이터가 벌써 이렇게 준비가 되어서 있어야겠죠. 그죠? 그러면 그걸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뭐 클릭해서 이렇게 가져다 놓아도 될 것 같아요. 업로드하고 세이브를 누르시고 나면 반드시 AI 분석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업로드했던 자료를 토대로 AI가 분석했던 자료가 그대로 나올 겁니다. 분석이 되어지고 나면
저장을 누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결과를 보고 체크, 전송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원장님들이 이게 독서 노트를 보내실 때, PC를 사용하는 같은 경우에는 PC로 자료를 업로드를 하고 다시 업로드하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어서 보통 출결 앱을 통해서 업로드하는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출결 앱을 통해서 학생이 띡띡띡띡 하고 들어왔죠. 그죠? 여기에 보시면 요 톱니바퀴를 누르시고 독서 노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아이가 책을 읽었던 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여기 진단 보기, 즉 독서 진단 수정을 누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동일합니다. 진단 수정을 눌러서 아이가 활동지 했던 부분을 파일 업로드를 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파일 업로드. 그런데 이 업로드를 할 때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뭐 다운로드를 받아서 해야 되지만 우리가 패드 앱 사용할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앨범에서 선택이 아니라 카메라로 바로 찍는 거예요. 카메라 바로 찍어서 스캔을 해서 바로 업로드 할 수 있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뭐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때로는 학생이 너무 많을 때는 PC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따로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아직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다. 그럴 때는요, 앱을 통해서 카메라 찍기를 통해서 바로 전송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AI 분석을 누르시면 여기에 분석했던 내용이 나오겠죠. 그죠? 만족이 안 돼요. 그럼 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업로드하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아이고, 자, 원장님, 이 부분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렇게 동영상으로 지금 되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진단 수정을 누르고 파일 업로드를 하시고 AI 분석을 하면 사진을 이렇게 업로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AI가 스캔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업로드를 선택을 하시고 AI 분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AI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죠. 네, 그럼 이렇게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대로 메모를 하시면 학생이 방금 했던 자료가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해서 원장님이 결과를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전송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원장님 이 부분은 어,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매 시간에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하게끔 되어질 겁니다. 루미북 클럽의 장점 중에 또 하나인 우리가 한 선생님이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또 방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각자 학생마다 선생님이 이동하시면서 얘는 이걸 하고 있고 얘는 이걸 하고 있네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루미북 클럽은 이 기본 관리용 프로그램 안에 실시간 원생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 6명의 학생이 한 화면에 나오네요. 뭐 더 많게 뭐 10명의 학생이 한 화면에 나오게 할 수도 있고 20명의 학생이 한 화면에 다 보일 수 있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화면을 보면 지금 태양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도깨비가 슬금슬금이란 책을 읽고 독서 퀴즈를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네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소녀 히틀러에게 이름을 빼앗기다 독법 책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153쪽 중에서 현재 61쪽까지 책을 봤네요. 36%의 완성도를 가지고 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인싸가 되고 싶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즉, OX 문제를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게 개별적으로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생 관리를 실시간으로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되어져 있는 게 바로 이 원생 관리 부분이다라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오늘의 독서 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장님, 뭐, 그날 모든 책을 다 완료하고 가는 친구도 있지만, 뭐, 책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가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완료하지 못했다면 다음날 와서 또 어떻게,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 한번 볼까요? 만약, 지금 서연우라는 친구가 빨간 연필이란 책을 봤네요. 1차 시험을 93점, 패스를 했습니다. 책을 봤더니 207페이지짜리를 다 봤네요.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의 독서 진단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독서 진단, 즉 미완료 수업 도서는요, 원장님이 학생을 조금 더 관리하기 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화면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학생이 읽었던 책, 즉 완료가 되었음에도 완료하기로 넘기지 않으시면 이 자료가 쭉 너무 쌓여 있다 보면 원장님들이 학생 관리하기가 조금 더 어려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이 이렇게 통과도 다 되어지고, 완료가 되어진 부분은 이제 완료하기로 넘겨서 이 화면에서 사라지게끔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책, 임채선 같은 경우에 도로시의 과학수사다라는 책을 읽었네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54페이지까지밖에 못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다음 시간, 채성아, 너는, 오늘 읽어야 될 책은 도로시의 과학수사대 50, 5쪽부터 책을 읽자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원장님께서 오늘 학생이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또 아이들이 어떻게 완료가 되어져 있는지까지 이 완료 수업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다. 부분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읽은 도서, 그러니까 학생이 책을, 이거는 선생님 사이트네요. 그죠? 교사 관리용 사이트인데, 김주일이라는 학생이 읽은 도서에서, 이 친구가 이 책을 먼저 읽었네요. 봤더니 어때요? 낱말풀이 86점, OX 100점, 1차 80점. 이 친구는, 이 책에 대해서 완료가 되어졌습니다. 그죠? 그럼 완료 확인 눌러줘야겠죠. 그죠?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잘 읽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 그럼 도서 분석을 한번 눌러보시면 이 친구가 독법에 따라서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한번 확인하실 수 있게끔 되어집니다. 또 결과 보기를 통해서 이 친구가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어떻게 또 발송되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고, 문제 보기가 있었죠. 이 친구가 어떤 문제를 읽었고 또 어떤 문제를 잘 풀었는지, 또 틀린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원장 여기 한번 보시면 지구의 마법사 공기라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1차가 47점이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만약에 문자 발송이 70점이라면 패스가 안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바로 문제를 다시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이 책을 한 번 더 읽고, 그죠? 문제를 다시 풀어볼 건데 그 전에 결과를 먼저 한번 보는 겁니다. 보면 내가 어떤 걸 맞았고 어떤 걸 틀렸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 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그 부분이, 여기 다시 한번 더 되어 있네요, 원장님. 고릴라 미용실. 이 친구가 60점이네요. 다시 풀기를 우리가 당연히 해야겠죠. 그죠? 그럴 때 이 친구가 한번 보시면 방금 읽었던 책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보기를 클릭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화면이 나올 겁니다. 독서 진단 결과. 그럼 이 친구가 보니까 11번 같은 경우에 문제를 틀렸어요. 틀렸는데 봤더니 어때요? 이 문제에 대해서 힌트는 몇 쪽에 있다? 49쪽에 있다. 그럼 이 친구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실제 힌트를 보고, 어, 이 지문에 대한, 즉, 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끔 되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지문을 한 번 더 읽고 2차 테스트를 보면 되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생들이 책을 읽고 나면 우리가 독후 활동지에 대해서 아까 부분 출력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 사이트에서 출력하는 방법은 제 학생의 학생 이름을 들어가서 이 읽은 도서에 들어가면 독서 활동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독서 활동지를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위에는 독서 활동지, 이 책에 따른 활동지가 쭉 나올 겁니다. 밑에는 선생님 답안지가 나올 거예요. 미리 보기를 눌러보시면 실제 우리가 부분 출력이 가능합니다. 원장님께서 이 친구가 아직 글쓰기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 하면 전체를 모두 출력하는 게 아니라 부분 출력을 통해서 아이가 재밌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출력을 해서 독후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저희는 이 독후 활동지가 각 책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는 독후 활동지가 있고 표준 활동지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따로 책 제목이 없어요. 아이가 때로는 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물론, 루미북에서 가지고 있는 책을 원장님이 읽게 할 수도 있겠지만, 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좋은 책들을 아이에게 또 읽힐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책들은 활동지가 없다 보니까 그 책을 읽고 이 표준 독후 활동지를 통해서 다양한 글쓰기를 만들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표준 독후 활동지는 초저, 초중, 초고, 각 150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에 맞춰서, 수준에 맞춰서 이 난이도가 조절돼 있다 보니까 그 학생에 맞는 이 활동지를 원장님이 선택을 하셔서 따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표준 독후 활동지는 자료실, 원장님 그 관리용 프로그램 안에 자료실 안에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장님 이 NI에 대해서 강도미라는 학생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NI를 출력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NI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에 맞춰서 만약에 이 친구가 뭐 저학년이다. 그러면 이 저희가 NI는 총 5개 단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5개 단계 중에서 학생의 수준에 맞는 NI를 선택을 하시고 그것을 개별적으로 인쇄를 해서 아이에게 때로는 과제로 내어주는 방법도 있고 또 어, 이 관련 프로그램 안에서 위에 NI라고 있습니다. 요 NI를 클릭을 하면 개별이 아니라 현재 뭐 1레벨 학생이 있다면 1레벨 학생 모두에게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보시면 여기 뭐 레벨이 지금 나와져 있어요. 원장님 만약에 1레벨을 클릭을 하시면 이 선택된 이 표지에 맞는 학생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에게는 요 레벨의 NI를 보낼 거야. 그리고 3명이 되었으면 3명을 출력을 확인하시면 3명분만큼 NI가 쭉 나올 겁니다. 그리고 뭐 2단계는 이름이 송파 친구에게 보낼 거야.
그럼 2단계를 선택하고 클릭을 하시고 출력을 해내시면 되는 겁니다. 즉, 학생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분석이 정확히 되어졌다면 원장의 머릿속에 아마 이 리스트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학생에 맞춰서 편하게 어, NI 자료를 뽑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아까 표준 도쿠 활동지 말씀드렸었죠. 그죠? 여기 관리형 사이트의 자료실 안에, 교무실 안에 표준 도쿠 활동지 들어가면 원장님이 뭐 관련된 자료를 뽑아서 아이들에게 글쓰기 활동을 시킬 수 있다. 뭐 여기 안에는 뭐 보니까 겨울방학 전단지도 있네요. 그죠? 지금 이제 여름방학이니까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우리가 특강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가 뭐 등등등 관련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여기 자료실에서 가져가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본사에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준비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자, 우선 여기 책 읽기와 독법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책 읽기, 독법 같은 말입니다. 아이들 입장에선 책 읽기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선생님 입장에서 우리가 독법, 그러니까 책 읽기라는 명칭을 이렇게 달리한 것뿐입니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학생 사이트 이렇게 책 읽기. 아, 이 친구가 구름빵은 50% 읽었네. 읽지 않았네. 100% 읽었네. 이렇게 읽었네.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선생님 사이트에 보시면 이렇게 독법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독법을 통해서 아이가 책 읽기를 할 수 있게끔 루미북만의 책 읽기 방법을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학생이 수업을 하고 나면 수업했던 자료는 우리가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발송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루미북은 매일 학생이 수업하고 나서 데일리로 발송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보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가정통신문은 2달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통신문을 원장님 아이들에 맞춰서 만약에 아이가 조금 부족하다 그럼 때로는 부족한 대로 보내는 게 좋고 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해서 이 기간을 먼저 설정을 하시고 그 안에 수업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AI 분석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AI 분석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대해서 원장님이 쭈루루룩 해서 뭐 수정을 누르실 수도 있습니다. 변경하시면 되겠죠. 그죠? AI 분석을 누르면 자, 요렇게 자, 원장님. 자, 요 기본 우리가 표지는 다양한 표지들이 있습니다. 이 표지는 원장님이 성향에 맞춰서 때로는 학생의 학년에 맞춰서 그 표지는 다양하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루미북 클럽 본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원장님이 학부모님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실 때 루미북 클럽 뭐 송파센터 뭐 아니면 원장님 지금 계신 곳에 이름을 넣어서 할 수 있겠죠. 그죠? 요 이름을 바꾸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 가정통신문 출력을 하실 때 학원명 변경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원장님 학원 설정에 학원 정보 안에 학원명 여기 어드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를 뭐 송파센터라고 바꾸시면 학원 정보 수정을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요 곳에 그 정보가 들어가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원장님 학원에 맞춰서 전문성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장님. 자, 이 부분은 이제 도서 지정이라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저희 이제 루미 북안에는 현재 3,400건 이상의 연계 도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들께서 처음부터 이 3,400건의 도서를 다 구매할 수는 없잖아요. 원장님의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책을 구입할 것 같아요. 그런데 원장님께서 처음에 책을 300건을 구매를 했다. 그런데 루미북에서 가지고 있는 이 지정되어 있는 도서를 다
학생들이 보면은 안 되겠죠. 왜? 아이는 뭐 이 3,400권의 책들을 중에서 어떤 책을 보고 싶은데 원장님 학원에 봤더니 300권 책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 이 책은 뭐 조금 이따 살게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학원에 있는 책 위주로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끔 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 만약에 300권의 책을 구매를 했다면 그 구매한 책에 대해서 책 목록을 따로 다운로드를 받는 겁니다. 책 목록 다운을 받으면 학원 설정, 도서 지정, 책 목록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서 코드 유지한 상태에서 필요 없는 셀만 삭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 목록 다운을 받으면 이렇게 화면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봤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이 생각하는 기억, 니은, 디귿, 강아지 복실이는 없어요. 라면 맛있게 먹는 법, 아까 없는 앵두, 구름놀이 없어요. 어머니 무명 치마. 그러면 내가 없는 책은, 즉, 셀 자체를 삭제를 해버리는 겁니다. 2셀 삭제, 4셀 삭제, 뭐 6셀 삭제를 해버리는 거죠. 없는 것들은 셀을 다 삭제해버리고 도서 코드는 원장님이 따로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삭제를 한 상태에서 그대로 저장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도서를 업로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도서 업로드를 진행하시면 되겠죠. 그죠? 진행을 하고 나서, 바로 업로드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의 텀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보시면 성택 독서 학생 갱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자연스럽게 원장님이 만들어진 선정됐던 도서 목록이 여기에 자연스럽게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본사로 연락을 주세요. 저희가 원장님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업로드 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부분은 원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도서들이 있을 겁니다. 그 도서들은 추가적으로 대여 도서 관리, 그리고 도서 대여에서 추가 도서 관리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역사책이다. 우리 뭐 히스토리니까 H 뭐 1, 뭐 0001 등으로 책을, 도서를 등록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도서를 쭉 다 등록을 하시는 겁니다. 등록했던 도서가 우리가 학생에게 도서 대여를 또 해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학생이 도서를 대여를 쭉 도서 대여를 하고 반납이 되어지면 또 반납되어진 게 책으로 다 들어오겠죠. 그죠? 만약에 학생이 책을 빌려갔는데 여전히 반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도서 반납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학부모님이 그 문자를 보시고 또 도서 대여 반납 체크를 할 수 있게끔 되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도서 대여 관리 이 부분은 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좋은 책들을 추가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책을 등록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예시를 넣어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시 파일입니다. 그대로 등록 코드를 넣고 하시면 되는 부분이네요. 네. 문해력에 대해서는 원장님 실제 수업을 왔을 때 문해력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씀드릴 거고 이 문해력은 원장님만의 학원에 특별한 어떤 경쟁력을 만들어 볼 수 있는 훈련이 되어질 겁니다. 실제 오셔서 더 깊이 있게 문해력 훈련의 필요성을 찾아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문해력에 대한 답안입니다. 이 답안은 실제 학생의 기본적인 도서 검색이 나오고 NI 검색할 수 있고 여기 문해력 답안이 있는데요. 현재는 이게 저희가 정말 방대해요. 이 방대한 모든 자료들을 현재는 아직도 정리하고 있다 보니까 요 정답에는 모든 게 다 올라가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씩 인쇄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광고 자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자료실에 교무실에 여기 광고 자료에 보면 다양한 광고 자료도 있다. 뭐 책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 시안이 필요하시면 원장님께서 따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원장님 학원에 맞춰서 따로 준비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프로그램 사용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문의하실 게 있으시면 뭐가 안 돼요가 아니라 이 양식을 좀 갖추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선생님 이게 안 돼요가 아니라 학생 이름 누구, 도서 제목은 이 제목이었는데 수정사항, 요청사항은 무엇 때문에 무엇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선생님께서 조금 더 빨리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게끔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원장님이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원장님 힘겹게 달려왔습니다.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원장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지금부터는 7월 18일 교육 참여 전에 과제에 대해서 짧게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프로그램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학생 관리하기 위한 관리용 프로그램과 학생형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냥 본다고 있어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원장님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학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고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원장님에게 부여해 드렸던 아이디, 그죠?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학생 등록과 학생 사용 금지라는 레벨 테스트를 위한 아이디를 부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제는 학생명으로 학생명은 과제 제출, 장르별 레벨 테스트를 좀 먼저 실행해 주세요. 비문학과 문학 두 개 다 실행해 주시고, 둘 다 그냥 형식적으로 풀어보지 마시고, 실제 들어가서 하나하나 고민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회원가입도, 아이디 생성, 추천, 실제 회원 가입을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야, 아, 이렇게 진행되는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후 과제 제출로 되어져 있는 부분은요, 결제나 이름 변경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과제는 루미클럽 바탕화면에, 이번에 18일 참여하실 때 바탕화면에 루미클럽, 이 프로그램을 바로가기를 반드시 추가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출결 앱도 다운로드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왜? 오프라인 교육 때 우리가 실제 학생 입장에서 패드를 그대로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패드에 꼭 출결 앱과 루미북 클럽이 바탕화면 바로가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학생 사용 금지 아이디를 통해서 이런저런 기능을 연습해 보기입니다. 센터 아이디로 로그인, 학생 사용 금지 찾으시면 되겠죠. 그죠? 체크리스트에 있는 문항 확인입니다. 체크리스트는 7월 13일 오늘 오후에 바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본 교육을 통해서 지금 체크리스트 문답을 한번 보시면 레벨 테스트를 하기 위한 학생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원장님 한 번 더 아까 우리 교육 받았던 거 한 번 더 되뇌시면서 아니면 실제 프로그램 들어가서 한번 실제 해 보시면서 아, 학생 등록은 이렇게 하는 거지. 체크 총 29개 문항입니다. 뭐 전단지, 방학 특강 안내 등 홍보 자료는 사이트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원장님 찾아봐야겠죠, 그죠? 우리 자료실 어딘가에 들어가면 있을 겁니다. 즉, 체크가 되어졌다는 건 우리 10, 우리 19일 날, 18일 날 수업을 참여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졌다라는 전제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원장님 꼭 한 번, 두 번은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세 번, 네 번 꼭 들어가셔서 하나하나 다 실행해 보시고 때로는 정말로 손에 익을 수 있을 때까지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왜? 손에 익는 만큼 원장님 학원이 더 쉽게, 더 크게, 더 빨리 성장할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과제가 완료하시면 단톡방에 완료 메시지 반드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 준비 체크리스트는 체크 다 하시고 오실 때 인쇄하셔서 당일날, 오프라인 당일날
저희에게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열심히 달려왔고, 시간이 조금 5분 정도 오바가 되어졌네요. 원장님들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면 무엇이든 질문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키시고,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원장님들 많이 지치셨네요. 그죠? 그래요, 원장님. 따로 질문하실 게 없으시면 관리형 프로그램도 많이 한번 사용해 보시고 학생용 프로그램도 충분히 사용하셔서 학생 입장에서 어떤 학생 누가 들어오더라도 아,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이 준비가 안 되어져 갖고 버버벅거리는 경우를 신입생들을 뽑으면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장님이 학원을 오픈하셨는데 아직 테스트할 준비도 안 되어져 있고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면 학부모에 대한 신뢰도는 또 그 신뢰도가 없다는 건 등록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들 미리 조금 더 준비 되셔서 18일, 19일 오셔서 좀 더 재밌게 즐겁게 비전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7월 18일 날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